회의할 필요가 생겼다. 사이먼, 일어나. 왜 하필 여기서 하는 거야? 사이먼! 사이먼! 렐프. 여긴 어디지? 핵 전쟁은? 총은? 사람들의 죽음은? 꿈꿨니? 꿈? 여긴 어디지? 꿈은 안 가. 정확히 예전에 있었던 일이 꿈이지. 여긴 아직도 무인도야. 정신 차려 사이먼. 회의를 해야 해. 그럼 전쟁, 죽음, 폭탄, 총,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란 말이지. 비행기 폭파, 무인도 불시착, 어른 아무도 없음까지 포함해서 모두 너무나도 생생한 지금 우리의 현실이야. 회의를 해. 내려가 얼른. 우리의 현실, 사이먼. 현실. 사이먼! 얼른! 회의할 필요가 생겼어. 이건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웃거나 통나무에서 불러떨어지려고 여는 회의가 아니야. 농담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똑똑하지 하기 위해서도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야. 나는 줄곧 혼자 있었어.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혼자 밖에 나갔었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게 되었어.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 할 회의야.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회의를 여러 번 했었어. 누구나 말하기를 좋아하고 함께 모인 시간을 좋아했어.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결정했지. 그러나 그 결정사항을 지켜본 적이 없단 거야. 우리는 개울에서 물을 떠다 야자꼭지를 담아서 신선한 잎사귀로 덮어두기를 결정했었어. 며칠 동안은 그렇게 했었지. 그러나 지금은 껍질 속에 물은 없고 야자 껍질은 모두 말라버렸어. 우리는 개울로 가서 그 물을 그냥 마시고 있어. 개울을 직접 마시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도 낡은 야자 껍질을 담긴 물보다 저 폭포수가 떨어지는 웅덩이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 다만 우리는 물을 길어오기로 결정만 했던 것이 문제라는 거야. 지금 그것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오늘 오후에 보니까 물이 담겨있는 껍질은 단 2개뿐이었어. 다음은 오두막이야. 피신처말이야. 우리들 대부분은 오두막에서 잠을 자고 있어. 오늘 밤에도 봉화당번으로 나가 있는 샘과 에릭을 빼고는 모두 오두막에서 잘 거야. 그런데 오두막은 누가 지어놓은 거지? 오두막 자체를 모두 지어놓은 게 누구냔 말이야. 첫 번째 것을 지을 때는 모두가 거들었어. 두 번째 것은 우리들 중 4명이 지었지만 마지막 것을 지은 건 나와 사이먼 뿐이었어. 그 오두막이 흔들흔들하는 것도 그 때문이야. 앉지를 마! 그 다음에 그것을 폭삭 가라앉을 거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두막을 다시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또 한 가지. 우리는 우리가 수영하는 건너편 바위를 화장실로 정했었지. 그건 참 잘한 일이었어. 밀물이 깨끗이 청소해 주니까. 꼬마들도 그렇지는 알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아무 데서나 똥오줌을 누고 있단 말이야.
오두막이나 바위판 근처에서 노는 아이도 있어. 너희들 꼬마들은 과일을 따먹으면서도 똥을 눈단 말이야. 똥이 마려우면 과일 있는 곳으로 멀리 떨어지란 말이야. 지저분한 짓이야. 똥이 마르면 곧장 모래사장과 바위 사이를 파란 말이야. 알겠니?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바위 사이를 화장실로 써야 해. 이 점이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다고. 다음은 봉화에 가는 거야. 너무요. 봉화는 이것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우리는 봉화를 계속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겠니? 그렇지만 불 피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해야 되겠어. 박수!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란 말이야. 저몇 명이지? 그런데도 연기를 울리기 위한 봉화 하나 계속 지키지 못한단 말이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불을 꺼트리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사실도 모르겠니? 웃음이 나오니? 사냥부대의 갤러리도 있는데 연기가 멧돼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멧돼지를 잡는다 해도 말이야. 모두가 알겠니? 우리는 저 꼭대기 연기를 피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는 거야. 또 한 가지. 너무 영해.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섬을 몽땅 태울 뻔했어. 또 우리는 바위를 굴러내리고 음식을 만들기 위한 불을 피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기도 해. 내가 대장이니까 규칙을 만들겠다. 산 정상 위의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기로 한다. 절대로. 물고기나 개를 요리할 불이 필요한 경우 산을 올라간다. 그래야 안전하니까. 내가 말하려 했던 것은 이게 전부야. 이제 할 말은 다 했다. 너희들은 나를 대장으로 뽑았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그러니까 기억해. 바위 사이를 화장실로 쓸 것.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봉화 연기를 계속 올릴 것. 불을 산에서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것. 요리는 산 꼭대기에서 할 것. 명심해. 난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어. 하지만 넌 너무 말을 많이 했어. 소란 내가 하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다. 이것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주길 바래. 일이 자꾸만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있어. 왜 그런지 이해할 수가 없어. 처음에 시작은 좋았어. 우리는 행복했고 그러다가 그러다가 모두들 겁에 질리기 시작했었지. 하지만 그건 꼬마들의 이야기야. 그것을 분명히 해둬야겠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토해야 할 것은 공포의 정체가 무엇인지 결정하자는 것이야. 우리는 이 공포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해둬야 해. 나도 때로는 공포에 사로잡히곤 해. 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어. 헛개비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거야. 이 점을 분명히 하면 새 출발을 할 수 있고 봉화 같은 데 시간을 더 많이 쏟을 수 있어. 그러면 다시 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이 회는 모든 모호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모임이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해주는데 모든 게 꼬마들이 무서운 얘기를 시작한 데서 비롯된 것이야. 짐승! 대체 어디서 나타난다는 말이지? 때론 무서울 때도 있지. 하지만 무서운 것을 참아야 해. 렐타의 말에 의하면 너희들은 밤에 비명을 지른다고 하는데 그건 악몽의 따름이야. 여하튼 너희들은 오두막도 짓지 않고 사냥도 하지 않고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질 않아. 그저 울보들이야. 개집애 같을 따름이야. 그뿐이야. 무섭다는 걸. 너희들도 무서운 것을 참아야 해. 우리들처럼 공포심은 꿈과 마찬가지로 그것 때문에 해를 입진 않아. 이 섬에는 두려워할 만한 짐승은 없어. 무언가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잡아먹어도 그건 고소한 일이지. 쓸모없는 울보들 같으냐고. 하지만 짐승은 없어. 짐승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짐승 얘기를 했다는 거지? 네가 그랬잖아 요전날. 저 꼬마들이 꿈을 꾸고 비명을 지른다고 네가 말했잖아. 그런데 요즘 와서 꼬마들뿐 아니라 내가 이끄는 사냥부대까지도 어떤 시커먼 것, 짐승인지 어떤 동물인지 그것에 대해 때때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너는 생각조차 안 했지? 내 말을 들어봐. 이런 조그만 섬에 큰 동물 따윈 없는 법이야. 멧돼지뿐이야. 아프리카나 인도같이 큰 나라에만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들이 있는 법. 지금 내가 소라를 들고 있는 중이야. 나는 무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놀라고 싶은 사람들은 마음대로 놀래.
그런데 그 짐승은 난 어떤 짐승도 잡을 수 있는 사냥꾼이야. 그렇지? 좋아. 난 이 섬의 구석구석을 다 뒤져봤어. 혼자서 말이야. 짐승이 있다면 틀림없이 내 눈에 띄었을 거야. 무서워하고 싶은 사람은 무서워해도 좋아. 하지만 이 숲속에 짐승은 없어. 나는 재개발에 전적으로 찬성하진 않지만 일부는 찬성해. 숲속에 짐승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야. 어떻게 있을 수 있니? 있다면 그 짐승은 대체 뭘 먹고 살겠니? 소라를 들고 있는 것은 나야. 내 말은 공포에 대해서 재개발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거야. 물론 숲속에는 무서워할 만한 것들이 없을 테지. 나도 그곳에 가봤어. 그런데 너희들은 유령이 이번이 하면서 떠들다니. 우리는 공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무언가가 잘못되면 그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있어야 해. 배탈이 났을 경우 그것이 큰 배든 작은 배든 자, 다 웃었지? 웃을 건 다 웃고 나아야 계속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겠지. 그 뒤뚱거리는 의자에 앉아봤자 다시 굴러 떨어질 테니까 땅바닥에 앉아두는 편이 좋을걸. 조용히 해. 어떤 병에 걸리든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항상 겁을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지? 삶이란 과학적인 것이야. 그게 현실이야. 너희들 그거 알아? 2년이나 3년 후면 인간들은 화성까지 왕복 여행을 하게 될지도 몰라. 물론 그 전에 전쟁이 끝나면 말이야. 나도 짐승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 발톱 같은 것을 가진 짐승 말이야. 우리가 무서워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다만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짐승 이야기를 한 꼬마의 말을 들어보자는 거야. 어쩌면 그 애가 얼마나 바보 같은가를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이름이 뭐니? 힐. 난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 걔가 여러 가지 것들과 싸우는 꿈이었어. 나는 혼자 저 우주와 밖에서 여러 가지 것들과 싸웠어. 나무를 휘감고 있는 구불구불, 아주 구불구불한 것과 싸우는 꿈이었어. 나는 겁에 질려 그만 잠에서 깨었어. 혼자 밖에 어둠 속으로 나갔더니 그 꾸불꾸불한 것들은 없어지고 말았어. 나는 무서워서 렐프를 부르기 시작했어. 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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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였어. 나무 사이에서 뭔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 굉장히 크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어. 그것은 악몽이야. 너는 잠속에서 목류병자처럼 걸어다니는 거야. 아니야!
꾸불꾸불한 것과 싸울 때는 자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사라졌을 땐 깨어 있었다고. 그리고 어떤 크고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움직이는 걸 내가 봤어. 너는 자고 있었던 거야.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 밤에 숲속을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누가 거기에 나갔으니? 누구 그때 밖에 나간 사람 있어? 말이 되나? 아, 제정신이야. 사이먼, 너였니? 도대체 뭐하러 그 캄캄한 밤에 나갔었지? 난 어떤 곳에 가고 싶었어. 그곳은 내가 아는 장소야. 어딘데? 그냥 내가 아는 곳이야. 정글 속에 있는 어떤 곳이지. 아 그냥 똥이나 오줌이 말았던 거겠지. 다시는 그러지 마. 알겠니? 밤에는 못 써. 네가 그러지 않더라도 꼬마들 사이에서 이러쿵저러쿵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으니까. 그러고 보니까 꼬마들 사이에서 또 짐승 이야기를 한 아이가 한 명 더 있어. 바로 저예요. 자신에게 그 아이에게 물어봐. 이봐, 네 이름이 뭐지? 네 이름이 뭐야? 너 이름이 뭐였지? 뭐지? 뭐야? 내 이름은 퍼시벌 웸즈 메디슨이야. 템프셔주, 서포트, 세인트, 앤토니, 룩서버. 전화번호는 모두 날 봐! 얘들아, 모두 날 봐! 그래. 그 짐승이 어쨌다는 거야? 그 짐승이 어디에 살고 있지? 그 짐승이 만약 이 섬에 숨어 있을 수 있다면 형 영리한 짐승. 내가는 안 가본 데가 없으니까. 그래? 짐승이 어디 있냐? 어라지가 짐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 애가 뭐래?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거야. 쟤는 소리를. 우리 아빠가 말씀하셨어. 바닷속에 사는 생물들은 아직 모두 다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사람이 겁을 집어먹어서 무서워하게 된다는 제게 말도 여하튼 옳다고 생각해. 아, 그런데 이 섬에 멧돼지밖에 없다는 제게 말도 맞을지는 모르지만 맞을지는 의문이야. 바닷속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우리 아빠가 말씀하셨어. 뭐라든가 잉크를 뿜어내는 문어라는 것이 있는데 길이가 몇백 야드나 되고 고래를 통째로 잡아먹는 놈도 있다고 하셨어. 신기하지? 예. 신기되지 말대로 삶은 과학적인 것이야. 응, 삶은 과학적인 것이지? 가자. 네. 얘들아 들어와. 맞아, 새끼 되지 말대로 삶은 과학적인 것이야. 그리고 맞아, 삶은 과학.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많지 않아, 얘들아. 맞지? 맞아,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어, 얘들아. 아마 그 짐승은 있을 거야. 사이먼, 너마저 그 얘기를 듣니?
저예요. 내 말은 그 짐승은 우리들 자신뿐일 거란 뜻이야. 바보! 아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우리는 일종의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뭐지? 살살아 뿌리뿌리. 제일 더러운 것이 일종의 유령이라고 말을 했어. 나는 유령 같은 거 믿지 않아. 너희들 도대체 어떻게 그런 걸 믿어? 네가 뭐를 믿든 누가 신경 쓰냐 뚱뚱거 같으니. 그거란 내가 갖고 있어.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이 문제는 낮에 다시 해결하기로 하자. 그 짐승이라는 것은 어쩌면 유령일 거야. 맞아.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규칙을 어기면 회의가 안 돼! 너희들은 내가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니? 내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회의를 수집한 게 잘못이었어. 이제 표결에 붙이자. 유령에 대해서 말이다. 이제 모두 치셨으니까 손을 들어 결정한 후에 오두막으로 가자. 유령이는 안 할 거야. 안 된다고? 누구야? 브리아야? 잠깐 이 자리에서 말해주지만 난 유령이 있다고 믿지 않아. 아 적어도 유령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 적어도 이렇게 캄캄한 곳에서는 말이야. 자 이제 모든 것을 분명히 해두기로 하자. 좋아. 오늘의 문제는 유령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야. 유령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 나. 알았다. 나는 유령이 있다는 것을 찬성한다고 손을 들지 않았어. 너희들 그걸 잊지 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지? 사람이야 동물이야. 아니면 야만인이야. 어른들이 우리의 꼴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니? 공연히 이리저리 휩쓸리고 쓸데없이 멧돼지 사냥이나 하고 봉화에 불을 꺼트려 먹고 지금 이 꼴은 또 뭐냔 말이야. 닥쳐 이 뚱뚱한 게으름뱅이야. 너 소라를 가지고 있잖아. 새끼 돼지 너를 이야기하고. 너나 닥쳐 도대체 이유가 뭐야? 거기에서 일이나 전자 명령마다 화낸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 난 대장이야. 너희들 그럼 대장이야. 높인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쓸데없는 명령이나 하는 주제. 너 소라를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그 말은 맞아. 그냥 챙기는 싶어. 잭! 규칙을 넌 규칙을 어기고 있어. 무슨 상관이야? 우리들이 지금 가진 것이 규칙뿐이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규칙 같은 노래에 다해. 우리는 사냥을 할 수도 있어. 짐승이 있으면 잡아버리면 돼. 포위해가지고 마구 패는 거야. 정신없이 패는 거야. 이렇게. 어른들이 더 버리고 뭐라고 생각하실까? 렐프 소라를 들어. 봉화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쟤네들은 그것도 모르나? 렐프, 이제 네가 강하게 불어야 돼. 저들이 네 말에 따르도록 말이야. 내가 만약 소라를 불어도 저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이야. 우리는 봉화도 계속 올리지 못할 거고 모두 동물처럼 되어버리고 말 거야. 영원히 구조되지 않을 거야. 네가 그러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곧 동물이 되어버리고 말 거라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귀로 듣기만 해도 저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것 같아. 문제는 과연 유령이 있느냐 하는 거야. 내 생각은 어때 새끼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유령 짐승이 있는 것일까? 물론 없어. 없지.
집이나 거리나 텔레비전이 있어도 제 구실을 못할 거니까. 그런 것이 이치 안 맞는다지만 이 섬에서도 그럴까? 만약 유령이 우리를 지켜보고 노려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잖아 우리는 힘든 일이 많아. 나 그러지. 나는 더욱이 견딜 수가 없어. 만일 좀 들어봐. 그건 절대 목을 따라 비를 흘려라. 우리는 모두 방향을 잃은 채 흘러가고 있고 모든 일이 엉망으로 되고 있어. 고향에는 언제나 어른들이 있었지. 어른들 앞에서 늘 공손하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보았어. 그러면 어른들은 답을 주었지. 그때가 좋았는데. 아줌마가 여기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가 오시면. 하지만 이렇게 소원을 말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음화를 계속 올려야 해. 어른들은 사리에 밝거든. 그들은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들은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의견을 나누지. 그러면 만사가 잘 되어. 어른들 같으면 섬에다 불을 지르지도 않아. 또 어른들 같으면 배를 만들 거야. 그들은 싸우지 않아. 내 안경을 깨뜨리지도 않을 거야. 짐승 이야기도 하지 않아. 그들은 싸우지 않아. 어른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식이라도 전해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 어른다운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만 하면 좋을 텐데. 신호 같은 거라도 보내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왜 여기 오게 된 거지? 저요. 차렷. 선생님들께 경례. 저요. 선생님들 잠시 우리가 여기 왜 오게 된 건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저요. 3차 세계대전인 핵전쟁이 있었습니다. 저요. 인류의 3분의 2가 죽었고 지구의 3분의 1이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저요. 별길은 아무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았어요. 조금만 걷다 보면 시커먼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요. 노인이 불에 타서 죽은 것이죠. 저 멀리 장밋빛을 띤 자그마한 무언가가 보이면 그건 불에 타서 죽은 어린아이예요. 아이들은 이구석 저구석에 장밋빛을 띤 채 누워 있어요. 엄마는 내 머리에서 스카프를 벗겨 눈을 가려주었어요. 저요. 한 번은 길에서 아빠를 닮은 남자를 마주쳤어요. 오랫동안 그 남자 뒤를 밟았죠. 난 아빠의 죽은 모습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저요.
포로 수용소에서 누가 어떻게 우리를 구해내었을까요? 그곳에서는 그곳에서는 군인 부상병들을 위해 아이들의 피를 뽑았어요. 모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난 아군 의사를 알아봤습니다. 얘야, 넌 정말 행운하다. 살았으니 말이다. 파르티잔이 날 품에 안고 부대로 향했어요. 내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데가 없었어요. 너무 아파서 이런 생각까지 들더군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저요. 엄마는 형과 나에게 마지막 남은 감자 2알을 건네주고는 그저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그게 마지막 식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난 엄마에게 조그만 조각이라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었어요. 형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부끄러웠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부끄러웠어요. 저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시체는 처음에는 죽은 말을, 뒤이어 죽은 여자를 보았지요. 이런 광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에서는 남자만 죽는다고 상상했었거든요. 저요. 나 같은 작은 아이들이 10,000명 정도 있었는데 따로따로 수용되어 있었어요. 밥이 내면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죠. 누군가 불쑥 엄마라는 말을 꺼내면 금세 울음바다가 되었어요. 저요. 인간의 마음속에 증오도 형성되긴 하지만 처음부터 그것이 있었던 것은 아니랍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선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잖아요. 처음으로 본 독일인이 나를 때렸을 때 나는 통증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놈이 어떻게 날 때릴 수 있지? 무슨 권리로 날 때리지? 그것은 충격이었어요. 저요. 우리는 숲에서 지냈어요. 딸기와 버섯을 따러 갈 때만 아주 무서웠어요. 군인들의 셰퍼드가 많이 남아있었는데 그 개들이 사람에게 달려들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을 물어 죽이고요. 인간의 살에 인간의 피에 맛을 들인 거죠. 싱싱한 피 냄새. 저요. 슬루츠크한 공원에서 파르티잔의 가족 2명이 교살되었습니다. 강추위가 계속되었을 때도 목매 달린 시신마저 꽁꽁 얼어붙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댕그렁 댕그렁 소리를 내더군요. 마치 숲속에 얼어붙은 나무들처럼 소리가. 저요. 난 전부 기억합니다. 어른들이 그 애는 어려, 아무것도 몰라 라고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난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왜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나도 다 아는데. 심지어 내가 어른들보다 더 많이 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는데 어른들은 울었기 때문이죠. 저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요.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부터 해야 합니다. 닥쳐! 저요. 더 이상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닥쳐! 저요. 더 이상 그 괴물들과 똑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닥쳐! 저요. 달리할 일이 있습니까? 닥쳐!
이 바보야! 이 무식한 바보야! 너는 돌았지? 너는 멍다야! 너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 싸움을 멈추세요! 가로먹어! 이건 다 너 때문이야! 소리나! 그러면 아무도 놀려도 돼! 포기해! 넌 여기 필요 없어! 우리는 너를 그만두지 않을 거다! 알겠냐? 이형을 멈추세요! 오지 마! 오면 먹어버릴 거야! 싸움을 멈추세요! 전쟁을 멈추세요! 아유, 이게 다 먹고 재미난 놀이를 했군. 전쟁이라도 했나? 아니면 다른 거라도? 우리가 너희를 구해주마. 여기 이 짐승은 뭔데? 사람이에요. 사람? 내 눈엔 무섭고 거대하고 흉악하고 방대한 짐승으로 보이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니? 사람이에요. 사람? 좋아.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일은 너무 흔한 일이야. 너무 많이 일어나서 놀랍지도 않은 아주 흔한 일이야. 우리가 눈 감아줄게. 눈을 감다고요? 강해져야 돼. 강해진다고요? 강해진다는 건, 어른이 된다는 건 이런 일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괜찮아. 아무 일 없을 거야. 우리가 알잖아요. 너희 말고는 아무도 몰라. 너희랑 우리만. 조용히 하면은 아무도 몰라. 아무 일 없는 거지. 너희도 그렇게 말하는 거지. 사람은 누구야? 다 죽어. 나도 어릴 때 어른들이 많이 용서해 주셨는데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어른이 되었잖아. 가자. 어른들은 이런 일 말고도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늘 바쁘지? 아, 바쁘면 좋은 걸 한다. 먹고 살기도 하지. 너희들도 어른이 되면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할 거야. 덕분에 무사히 어른이 되었다고 말이야. 괜찮은 거죠? 스튜던트 슈 of course 물론 가자. 무시무시하고 용맹한 용사들이여.
열심히 했는데 실력도 아쉽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공연을 하려고 오기도 했지만 뛰다에 온 이유가 공연을 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연습하고 뭔가 우리들끼리 이야기하고 연습하고 했던 거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고 그리고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저는 아쉽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박정원 선생님이 처음에 이 대본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랬을 때 안 됩니다, 스님. 이것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첫날 아이들을 만나봤는데 첫날 벌써 이 대본을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는 걸 보고 우리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그랬더니 학생들도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한번 밀고 나가봤는데 굉장히 어려운 대본인데도 의외로 이해들을 잘 하니까 이걸 다 외울 수가 있는 거죠. 이해를 안 하면 외우기 어려운 대본이에요. 아이들의 눈으로 판단해서 이 아이는 이 캐릭터에 굉장히 적합하게 연기를 잘했다 하는 것들을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아이들이 뽑았어요. 감동적인 연극이었고 제가 내일 시험이라 안 오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꼭 와서 봐달라고 근데 아깝지 않은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하고 이제 행동으로 이게 좀 달라지는 이제 성장되는 모습을 좀 많이 본 것 같고요.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또 어떤 모습들이 나올까 많이 기대됩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있었으면 어른들은 싸우지 않을 텐데라고 말한 부분에서 지금도 아이들한테 우리가 참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 게 너무 부끄럽고 마음 아프면서 제발 너희들 때에는 좀 달라질 수 있기를 지금의 연극을 하면서 이 마음을 많이 품고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딸아이가 말 안 하면 서운할 것 같아서 과정 중에 처음에 배역을 정하는 둘째 날에 내가 맡고 싶은 배역을 못 맡았어요. 막 시무룩해하고 셋째 날 밥을 해주러 왔는데 또 이렇게 뭐 조금 힘든 그런 것도 좀 보이고
하루하루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그걸 지켜보면서 어떻게든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하는 이 어떤 느낌을 가졌으면 하고 바랬는데, 저한테 나는 눈물보다 우리 딸아이한테 맺힌 그 눈물이 저한테는 무엇보다 감동적이었고, 뭐 주역이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주역이 아니어도 우리 전체가 다 보였다, 너희들 모두가 아름다웠다라는 그런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성장이라는 게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아이들이 몸으로 겪어서 느끼고 친구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뭔가를 이뤘다는 그 느낌 자체, 그게 성장이에요. 우리가 마늘을 찌개에다 넣으면 마늘은 다 없어지지만 맛은 남잖아요. 그런 것 같고요. 성장에 대해서 늘 얘기하고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굉장히 성장을 잘하고 있구나. 그리고 부모로서도 되게 미안한 마음, 좋은 세상을 물려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들이 이 연극을 통해서 있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연극 한번 보러 와야지, 아니면 애들 풍물 보러 와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눈물이 고일 정도로 어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애들이 잘 크고 있구나. 또 하나는 그 바탕에는 뭐 선생님들이나 연극하신 선생님도 그렇고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의 노력과 이 희생들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고마운 공연이고 우리 어른으로서도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희야, 제발 너 완전 대장 같더라. 유진아, 너 예상 까먹은 거 아니지? 그치? 원래 그거지. 잘했어. 아유, 2주 동안 고생했어요. 더운데. 아기들이구나. 정말 대사 실수했어요. 잘했어. 아무도 몰라. 경은쌤 감동적인. 연극이라는 게 평소 하던 대로. 4명 어린애들은 평소 하던 대로.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얘네들 왜 이리 많이 컸어? 잘 썼어. 수고했다. 너는 어떻게 계속 여기 남는 걸까? 너가 거북으로까지 어떻게 해야? 그런 쪽으로. 유미야. 그런 눈을 좀 써봐. 텀블링 연습을 좀 하세요. 수고했어요. 잘 봤어. 수고했어요. 일단 채쌤이 너무 멋있고요. 저희가 맨날 이렇게 뭐라 그래, 술자리 게임? 네, 잘 들었고요. 랜덤 게임 해가지고 고생 많았던 선생님들한테 감사하고요. 밥 완전 맛있었고요. 그 다음에 띠어쌤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 너무 재밌었고 채쌤 사랑해요. 채쌤 사랑해요. 저희가 막 엄청 성장했을 거라는 기대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무튼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왜 울었어요, 근데? 그때? 네? 저 안 울었는데, 저는 안 울었는데. 울었어요. 저 연극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채쌤 진짜 정말 멋있어요. 사랑합니다. 저도요. 진짜 재밌었고요. 오빠 같아, 현주 네 거야? 아니, 내 건데 진짜 재밌었고요. 연극하는 거 좀 제 적성을 찾은 것 같고요. 진짜로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도 이렇게 재밌게 잘 맞춰서 기분이 좋아요. 채쌤 사랑해요. 채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네, 모두 수고 많았어요. 사랑해요, 채쌤. 너무 재밌었고 마지막에 감정이 북받쳐서 연기하다 울었는데 어쨌든 간에 역대급으로 지금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연극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연습한 보람이 있는 것 같고 채쌤 사랑합니다. 쌤들 정말 수고하신 것 같아요.